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음, 어, 정신건강론, 이제 우리 4주차 수업이죠. 4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신건강론의 조건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다가, 지난 시간에 사티어까지 살펴봤죠. 사티어는 굉장히 가족 상담, 의사소통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우리가 상담의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분이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사티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그 이후에 못 살펴봤던 알포트부터 해서 정신건강의 조건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 조건, 알포트와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 심리학적 견해들은 어떤가, 심리학에서는 정신건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포트의 정신건강 조건에는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어요? 유쾌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유쾌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서로 이렇게 기쁨이 있을 때 서로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졌는지, 이런 사람이 이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알포트는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낙관적이고 평온함을 가지고 있다. 낙관적인 성격은 여러분 이 안에서 모두 말하는 성격들, 우리 앞에서도 말했고, 이러한 정신건강의 조건들이 모두 타고난 것이냐, 타고난 것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한번 비추어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는 낙관적이고 평온함이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낙관적인가, 평온함을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낙관적이고 평온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을 즐기는 능력이 있다. 일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우리 수업에 같이 참여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일은 공부죠. 학생이 하는 일에 있어서 즐길 줄 아는가? 여러분이 이 공부를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서 듣고 있는 건지, 이 수업을.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신건강론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알아가기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즐겁게 듣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지금 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요. 놀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정신건강은 정신건강의 조건에, 정신건강이 이제 잘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건강이 잘 확립된 사람은 놀 줄도 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노는 것도 잘한다. 노는 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놀기만 잘하시는지, 공부만 잘하시는지, 어떤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방면에.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다른 것을 하기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스트레스는 결국은 어때요? 나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놀기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거나 너무 이제 뭔가에 치우쳐 있지 말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에서는 첫 번째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한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이제 우리 알포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7번째로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정말 대화를 할 때 너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대화가 이제 끊겨버리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한 번에 얘기해보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너 잘난 대로 살아, 나는 이렇게 살게,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대화가 이제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통찰력이 있다. 여러분 제가 수업에 앞서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자기 분석, 자기 통찰력, 자기 이해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 통찰력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 특히나 상담자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 없이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건강론이나 상담 이론이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자기 통찰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올바르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알포트는 정신건강의 조건에 넣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죠. 어떠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적절하게 잘 적절하게 잘 그 대화에 끼거나 어떠한 상황에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 안에서 힘들어지겠죠. 관계가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강하다. 사회적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제 살지만 그 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거, 사회적으로든 어떤 가정 안에서든 내가 뭔가 봉사를 하고 내가 나눠주려고 한다거나 뭔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산다라는 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포트는 정신건강의 조건을 이렇게 10가지로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다까지 10가지로 이제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 이 알포트에 쭉 얘기한 것들을 보면 어때요? 정신건강이 다양한 측면에서, 너무나도 이제 다양한 측면들을 다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그 자질들을 충분히 획득하여서 그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의 상태, 이러한 것들을 다 이러한 자질들을 다 건전하게, 내가 충분하게 다 이런 것 소질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고 있을 때 그러한 능력의 상태, 이런 상태를 제 정신건강의 조건이다. 그래서 어때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건강적인 측면에서 내부적인 욕구, 외부적인 욕구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정신건강이 중요한 상태다라고 이제 알포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이죠. 정신분석 이론은 누구예요? 여러분 정신분석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누구죠? 프로이드죠. 정신분석에 정신분석하면 이제 떠오르는
프로이드가 가장 강조한 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여러분 우리 프로이드가 사람의 의식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죠.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그래서 이거를 빙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프로이드는 우리 여기는 나와 있지가 않죠. 이제 우리가 상담 이론이나 이제 상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프로이드가 이제 빙산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빙산에 비유를 해서 빙산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굉장히 빙산에서 일각, 제일 위에 떠 있는 제일 조금이고, 위에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우리의 행동은 어때요? 모두 인간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다 나온다라고 무의식을 굉장히 강조하죠. 무의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위에 전의식, 의식이 아주 조금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신분석 이론이죠. 그래서 인간 행동은 단지 표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발달은 개인이 지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작용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어린 시기에 부모와의 초기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부모와의 초기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모와의 단계 안에서 프로이드가 발달 단계가 5단계가 쭉 있죠. 네, 여러분 구강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끝에 청소년기로 마치는 기간까지가 이제 5단계로 나누잖아요. 그 5단계의 그 기간 안에서 사람의 성격이 다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모와의 초기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부모와의 초기 경험을 중요시하고요. 프로이드가 강조한 거는 성적 에너지예요. 모든 것이 이제 프로이드는 성적 에너지,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 성적인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프로이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성적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리비도. 그래서 집중 부위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충족되거나 결핍되거나, 충족이 됐을 땐 굉장히 잘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발달에 있어서.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결핍됐을 때는 이제 고착되거나 뭔가 퇴행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에서는 쭉 나오죠. 여러분 프로이드를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신분석 이론을 배우셨는지. 근데 우리 이 시간에서는 이제 그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프로이드 이론에서 쭉 나오는 발달 단계들 5단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이드 1단계는 뭐예요? 엄마의 젖꼭지를 통해서 느끼는 뭐예요? 구강기가 첫 번째 단계죠. 구강기가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항문, 그때 배변 훈련을 하는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가 있고, 잠재기가 있고, 성기기가 있고, 요 단계별로 쭉쭉 나가죠. 이 5단계로 쭉쭉 나가죠. 이 5단계. 여러분들이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제가 여쭤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프로이드의 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발달 시간이나 상담 이론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서 같이 배울 테니까, 여기까지 이제 발달 단계에서는 충족과 결핍이 나타난다. 충족했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데 이상이 없지만, 그리고 사람이 성격을 형성하는데 이상이 없어지지만, 내가 구강기에 내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젖이 충분치 않아.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어.
그랬을 때는 그것이 결핍으로 오는 거죠. 결핍으로 오면 그것이 나의 행동이 고착되거나 퇴행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이죠. 학문계도 마찬가지죠. 배변을 가릴 시기에 너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것을 그냥 빠르게 뛰려고 아이를 너무 닥달하거나 그랬을 때도 이제 그것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충분히 그 시기가 됐을 때 부모가 그 시기에 잘 맞춰서 해줬을 때는 충족돼서 그 단계를 잘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단계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핍이 일어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 뭐 항문기에 그 고착되면 뭐 인색하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라는 것들이 이제 프로이드 발달 이론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발달 단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이론가가 프로이드와 에릭 에릭슨이 있는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눴다면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어때요? 더 그 전생에 따라서 8단계로 나눴다. 프로이드는 그 청소년기까지를 이야기했지만 에릭 에릭슨은 어때요? 전생에 걸쳐서 인간의 그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 발달 단계는 조화와 적응이 중요한 거죠. 조화롭고 적응을 잘 해나갈 수 있게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아이들이 그 단계별로 그것들을 그 발달의 단계를 잘 충족해서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핍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를 살펴보면 프로이드는 건강은 사랑할 수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성격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세 영역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원초화는 뭐예요? 원초화,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렇게 얘기하죠. 원초화는 우리의 본능을 얘기해요. 본능. 우리가 막 본능대로만 행동을 하면 어떻게 써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뭐 한두 살 먹은 아이들이 막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아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죠. 내 자아가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이 자아는 그럼 어떻게 형성될까? 슈퍼에고가 있어요. 초자아. 초자아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들을 원칙적으로 지키고 모든 것들을 원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원초하는 본능이에요. 이 본능과 이 초자아 간의 적절한 조절로 탄생된 게 자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아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격을 소유한다. 라고. 너무 원칙적으로만 사는 사람도 여러분들 좀 답답하죠. 그럼 너무 본능적으로 살아도 안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자아이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아가 충분히 강해서 본능과 현실을 잘 구분하는 거. 그리고 조화와 적응을 이루는 거. 그리고 욕구와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리 성욕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각 발달 단계, 이게 프로이드의 단계를 심리 성욕 발달 단계, 심리 성적 발달 단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리 성욕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각 발달 단계에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발달 단계 5가지의 단계에서 정신적으로 그것이 충족됐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특히 영유아기와 아동기 초기를 성격 구조 형성 과정의 결정적인 시기로 강조한다. 프로이드는. 그래서 프로이드의 결정론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별로 인간은 계속 거듭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결정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약간 프로이드가 이제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그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격 구조가 이제 어린 시기에 만 5세까지 정도에 이제 거의 형성된다. 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이야기한다라는 거.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건강 견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융 하시면 여러분들이 떠오르셔야 될 게 이제 집단 무의식이에요. 집단 무의식. 이제 프로이드는 개인 무의식을 얘기했지만 융은 이제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했다. 예, 라는 거. 집단 무의식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뱀을 생각하면 아이고 징그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귀신 막 무슨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풀어져 무서워. 우리가 무의식 안에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 칼 구스타프 융이고요. 융하면 이제 집단 무의식을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격 전체를 이제 정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게 이분이 개별화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죠. 그리고 개인을 규명하고 그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적응시키는 지침, 구실을 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얘기하고 그리고 성격 과업을 수행하는 에너지를 정신에너지라는 가설적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 칼 융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무의식의 바탕을 둔 목적성과 창조성을 강조한다. 라는 거. 이게 다 정신분석 학자들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너무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프로이드가 너무 성적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성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한다고 해서 대부분들 이제 좀 거기서 좀 나와서 자기들의 견해들을 많이 펼친 학자들이 대부분이죠. 대성관계도 그렇고 에릭슨도 그렇고 그런 학자들이 하지만 프로이드의 뿌리를 모두 두고 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알면 할수록 좀 대단한 학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프로이드는. 그리고 건전한 성격이란 무엇인가? 칼 융은 무의식의 세력에 대한 의식의 감독과 지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건전한 성격이란 무의식의 세력에 대한 의식의 감독, 의식이 감독하고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건전한 성격이다. 무의식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의식과 의식의 감독, 의식이 그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면서 무의식의 세력에 대해서 무의식의 세력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건전한 성격이다. 라고 이제 융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통합되고 양쪽이 모두 자유롭게 발달돼야 한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강조했지만 개인 무의식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융 같은 경우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통합되고 양쪽이 모두 자유롭게 발달되는 것이 이제 정신이 건강한 성격을 소유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격은 과거의 무의식적인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 융이 강조한 거는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에 의해서도 이제 성격은 달성된다,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칼 융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인간의 자기 성장, 이런 것은 열등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건전하게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추구,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내가 건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면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를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뭔가를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내가 만약에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아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내가 만약에 시력이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열심히 책을 읽어서 다른 것들에서 책을 읽어서 그것과 관련된 나를 더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거.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그것을 더욱 보상적 노력에 의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서 그것을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 열등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추구, 열등감에 대한 보상적 추구. 그런데 그 열등감을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열등감 안에서 깊이 파고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열등감 안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추구하는 거. 내가 눈은 나쁘지만 뭔가 또 달리기는 잘해. 그래서 그 달리기로 내가 보상을 추구한다든지, 내가 말을 잘 못해. 말을 잘 못하지만 내가 다른 감각적인 거, 뭔가 글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로 내가 열등감의 보상으로 우월성을 추구해 나가는 거.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의 보상으로 우월성의 추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월에 대한 추구는 파괴적 경향과 건설적인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건설적인 사람, 내 열등감, 우월성을 추구해가는 사람은 건설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지금 방금 얘기한 그것들에 매몰되어 버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자신을 더 죽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경질적인 환자가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에릭슨은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어때요? 개인의 과업 달성 관점이 있고요. 정신건강의 척도, 기본적인 신뢰감과 불신감이 있어요. 그것들을 신뢰감을 토대로 그것을 발달 과업을 넘어가면 건전한 사람이 되고, 이것을 불신하게 돼서 그 단계를 잘 못 넘어가면 그 단계가 고착된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8단계를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 안에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이론은 점성적인 발달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점성적인 발달 이론은 뭐냐면 제일 아랫단계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이드 이론의 기본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감 대 불신감을 둔 이 과정 안에서 이 과정을 잘 경험을 하고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점성적인 단계의 이론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 자율성, 진취성, 근면성 이런 것들이 다 단계 안에서 생산 능력, 마지막에 단계 8단계에는 개인의 통합까지, 노년기에는 통합까지 다룬다라는 거. 그래서 에릭슨은 이렇게 8단계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에릭 에릭슨의 심리성적 심리 발달 단계 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리번은 이제 성격이란 인간관계의 형성을 떠나서 관찰될 수도 있고 연구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성격이란 인간관계의 상황을 떠나서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상황을 중요시하고 인간 생활을 특징 짓는 주기적, 인간관계의 비교적, 지속적인 유형이다. 성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지배적 주체를 뭐로 봤어요? 대인관계로 봤어요. 대인관계. 여기서 이제 관계로 보는 거죠. 성격을 형성을 할 때. 대상관계론에서도 관계를 보는 거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타인에 대한 지각과,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보는 것이 이제 설리번의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알포트는 성격에 대한 정의를 각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체계 안에서 그의 특징적 사고와 행동을 결정해주는 역동적 조직이다. 우리가 아까도 알포트에 대한 그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 쭉 살펴봤죠.
건강한 사람은 볼 수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통제나 지배를 받지 않고 무의식적인 갈등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상적이고 의식적인 상태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자기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배할 수 있어야,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아까 얘기했던 그 10단계 이런 것들도 그 안에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브라함 매슬로우, 오,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앞에 내용들 한번 쭉 다시, 우리 그 교재 내용 한번 쭉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매슬로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잠깐 그 뒤에 앞에 교재들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